새벽 5시 73세 할머니는 오늘도 손녀 지우의 도시락을 쌌습니다. 20년 된 낡은 나무 빗으로 머리를 빗기며 말했습니다. 우리 예쁜 지우 공주,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야 해. 10년 동안 매일 아침 반복된 할머니와 손녀만의 따뜻한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지우는 할머니 방 옷장에서 우연히 서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폐암 말기, 여명 6개월? 손에서 종이가 떨어질 듯 말 듯 지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대답하세요. 지우야, 미안해. 걱정시키기 싫었어. 할머니 없으면 저는 어떡해요? 저는 할머니밖에 없는데. 10년 전 엄마가 떠난 후 할머니 혼자 키운 손녀. 그런데 할머니에게 남은 시간은 단 6개월. 과연 지우는 혼자가 될까요? 아니면 이것은 한 할머니가 생애 마지막에 남긴 가장 아름다운 선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73년을 살아온 몸이 이제는 알람보다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창문을 열자 11월 초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지우 도시락을 싸는 것이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며 오늘은 뭘 해줄까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어제 남은 된장찌개, 작은 반찬통에 하나하나 담으면서 손녀가 학교 식당에서 친구들과 나눠 먹을 생각을 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할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뒤에서 지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잠옷바람에 머리를 산발한 손녀가 눈을 비비며 서 있었습니다. 20살이 되었어도 아침에 일어난 모습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응, 우리 지우 공주님 진지 준비하려고. 제가 말하자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지우는 식탁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제 무릎에 기대었습니다. 20살 대학생이 무슨 5살 아이처럼 일어나 싶으면서도 사실은 제가 더 좋았습니다. 오늘도 머리 빗겨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 지우 머리 할머니가 안 빗겨주면 누가 빗겨줘? 서랍에서 낡은 나무 빗을 꺼냈습니다. 20년도 더 된 빗이었습니다. 원래는 제 딸 민지 것이었는데 민지가 떠난 후로는 지우 머리를 빗기는 데만 썼습니다. 빗살 몇 개가 빠지고 손잡이가 닳아 반질반질했지만 이 빗으로 손녀 머리를 빗기는 시간이 제게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지우의 긴 머리카락을 빗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지우 머리칼에 반짝였습니다. 우리 예쁜 지우 공주,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야 해. 제가 습관처럼 하는 말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아침 똑같이 해온 말. 지우도 습관처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할머니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목구멍에서 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기침이었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결국 콜록콜록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기침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우가 벌떡 일어나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목에 뭐가 걸렸나 봐. 애써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지우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자주 기침하시는 것 같은데 병원 가보는 게 어때요? 아이고, 괜찮다니까. 환절기라 그런 거야. 할머니가 철체질이거든. 그래도 됐어. 얼른 도시락 싸야지. 지각하면 안 되잖아. 화제를 돌리며 다시 도시락 싸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제 옆에 가만히 앉아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지켜봤습니다. 사실 기침은 한 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감기려니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숨쉬기도 가끔 힘들었고 밤에는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설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우에게는 절대 들키면 안 됐습니다. 지우를 학교에 보내고 혼자 남은 집, 설거지를 하다가 또 기침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싱크대를 붙잡고 한참을 기침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는데 손바닥에 뭔가 묻었습니다. 피였습니다. 작은 핏방울이 손바닥에 묻어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뭐지? 설마. 재빨리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움푹 꺼진 볼.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야위었던 게. 저녁 시간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에 저는 재빨리 거실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낮잠을 자고 있었던 건데 지우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낮잠을 자는 건 몸이 안 좋다는 신호니까요. 할머니, 다녀왔어요. 그래, 우리 지우. 배고프지? 저녁 준비할게.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하지만 요리하는 내내 숨이 찼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몸이 왜 이러나. 예전에는 이 정도 일도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지우가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 이야기, 수업 이야기, 동아리 이야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사실 제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나? 하지만 지우 몰래 어떻게 가지? 밤 10시 지우가 방에서 공부하는 동안 저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약을 꺼냈습니다. 기침약이었습니다. 약국에서 산 일반 약이었지만 지우에게는 들키고 싶지 않아서 몰래 먹고 있었습니다. 약을 먹고 물을 마시는데 화장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깜짝 놀라 약통을 재빨리 숨겼습니다. 할머니? 지우 목소리였습니다. 응, 지우야? 문을 열었습니다. 지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방금 뭐 드신 거예요? 응?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거짓말. 약통 소리 들렸어요. 지우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이 아이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이제는 할머니 거짓말도 다 알아챌 정도로.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왜 몰래 약을 드세요? 아이고, 그냥 소화제야. 저녁에 생선이 좀 느끼해서. 할머니, 됐어, 걱정 마. 할머니 튼튼하다니까. 어서 가서 공부해. 시험 기간 아니야? 지우를 방으로 돌려보냈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요? 이 몸 상태를.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이 아이는 어떡하지? 이 세상에 지우에게 남은 건 나뿐인데. 민지 생각이 났습니다. 10년 전 재혼한다며 지우를 제게 맡기고 떠난 딸. 그 후로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었습니다. 어쩌다 한 달에 한 번씩 용돈만 계좌로 보내올 뿐. 그때는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자식을 두고 갈 수가 있을까? 하지만 지우를 키우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민지도 힘들었을 거라고. 첫 남편의 폭력, 이혼, 그리고 재혼. 그 와중에 어린 딸을 데리고 간다는 건 쉽지 않았을 거라고. 하지만 10년이에요, 10년. 단 한 번도 딸을 보러 오지 않다니. 기침이 또 났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나지 않게
이불로 입을 막았습니다. 지우 방에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한 후였습니다. 손바닥에 또 무언가 묻었습니다. 피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많았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야겠어. 지우 몰래 병원 진료를 받고 온 날 저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진단서를 바라봤습니다. 폐암 의심, 정밀 검사 필요.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제 귀에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검사는 다음 주에 하기로 했습니다. 지우 몰래 병원에 가려면 시간을 잘 맞춰야 했습니다. 진단서를 옷장 깊숙한 곳에 숨기고 거울을 봤습니다.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지우가 오면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가 평소보다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말에 학교 축제 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래, 좋겠다. 우리 지우 친구들 많이 사귀고 할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공연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팔아요. 순간 가고 싶었습니다. 손녀가 친구들과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몸 상태로는 오래 걸어 다니기가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우에게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할머니는 됐어. 너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아. 할머니가 따라가면 불편하잖아. 무슨 소리예요? 제 친구들 다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다음에. 이번엔 친구들이랑만 다녀와. 지우는 조금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곧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예쁘게 화장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지우 방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벽에 붙은 가족 사진들. 아니, 가족 사진이라고 하기엔 그저 저와 지우 둘뿐인 사진들이었습니다. 10년 전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살 지우가 제 무릎에 앉아 웃고 있는 사진. 그때 지우는 아직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언제 와? 하루에도 몇 번씩 물어보던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는 왜 안 와요? 엄마가 바빠서 그래. 곧 올 거야. 하지만 엄마는 오지 않았고 언젠가부터 지우는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게 더 마음 아팠습니다. 민지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내 딸이 이렇게 예쁘게 자랐는데. 그날 저녁 8시쯤 지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좀 늦게 들어갈게요. 괜찮으시죠? 그래, 천천히 놀다 와. 조심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또 기침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심했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한참을 기침했습니다. 변기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우였습니다. 혹시 기침 소리를 들었나 싶어 황급히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지우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다쳤어? 아니요, 다친 건 아닌데. 할머니, 저 지금 집에 갈게요. 왜? 친구들이랑 놀다 오면 되는데. 아니에요. 지금 가야 할 것 같아요. 금방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우 목소리에 뭔가 충격받은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30분 후 지우가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지우야, 무슨 일 있었어? 왜 이래? 지우는 대답 대신 제게 안겼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떨리며. 지우야, 말 좀 해봐. 할머니 걱정돼 죽겠다. 할머니. 한참을 울던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저 엄마 봤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엄마요. 학교 축제장에서 멀리서 절 보고 있었어요. 처음엔 못 알아봤는데 분명히 엄마였어요. 민지가 나타났다고?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를 보더니 그냥 돌아서서 갔어요. 제가 쫓아가려고 했는데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어요. 지우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왜 그랬을까요? 10년 만에 나타나서는 왜 말도 안 하고 가요? 저한테 할 말도 없는 거예요? 제 품에 안긴 손녀를 쓰다듬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민지에 대한 분노, 그리움, 걱정,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민지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왜 나타난 거야? 지우야, 괜찮아. 엄마도 할 말이 없었나 보다. 할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엄마가 여기 있다는 거? 아니, 할머니도 몰랐어. 그날 밤 지우는 제 침대에서 잤습니다. 어렸을 때처럼 제 품에 안겨서 지우가 잠든 후에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지야, 너 어디 있니? 왜 돌아왔니?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평소처럼 학교에 갔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웃음도 줄었고 밥도 잘 안 먹었습니다. 제 눈치만 보면서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지우가 좋아하는 과일이라도 사주려고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골목 입구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우리 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민지였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딸. 얼굴에 주름이 늘었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화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채로 민지도 저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민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손잡이가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였을까요? 그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둘 다였을까요? 엄마.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허스키하고 떨리는 목소리. 엄마, 집에 들어가자.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차갑게, 감정을 억누르며.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저를 따라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민지는 거실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고 저는 부엌에서 물을 끓였습니다. 차라도 한 잔 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차를 따라 민지 앞에 놓으면서 저는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왜 왔니?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10년 만에 나타나서 미안하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으려고 했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 지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10년 동안 엄마 없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무릎에 떨어졌습니다. 죄송하다고 다야? 왜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어? 왜 한 번도 보러 오지 않았어? 저도 힘들었어요, 엄마.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제 왔니? 왜 하필 지금?
민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혼, 실패했어요. 이혼했어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지야, 그게 다야? 재혼이 실패해서 이제 돌아온 거야?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민지의 얼굴에서 10년간의 고통이 보였으니까요. 그날 밤 민지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아니, 잔 건지 깨어있던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도 방에 누웠지만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지우에게 뭐라고 말하지? 새벽 5시 습관처럼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민지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눈밑이 퀭하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민지야, 씻고 올 거면 지우 오기 전에 나가야 해. 네, 엄마. 저 오늘 지우 보고 가도 될까요? 안 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우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내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아직 받아들일 수 없을 거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망한 얼굴이었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모르겠다. 지우 마음 봐야지. 민지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나갈 때 저에게 메모지를 하나 건넸습니다. 엄마, 제 전화번호예요. 지우가 만나고 싶다고 하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올게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민지가 떠났습니다. 저는 그 메모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우가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들어오더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할머니, 어젯밤에 누가 있었어요? 소파에서 자는 소리 들렸는데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엄마였어. 지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가 왔었어요?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지우야, 넌 자고 있었고. 그럼 깨우시지 그랬어요.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보는 지우의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저한테도 만날 권리 있잖아요. 10년 만에 나타난 엄마를 제가 직접 물어볼 거 있잖아요. 지우야, 이제 와서 뭐하러 나타난 거냐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혼자 저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는데 왜 한 번도 안 찾아왔냐고, 왜 전화 한 통 없었냐고 따져 묻고 싶었어요. 지우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저한테 그 기회조차 안 주셨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잘못했어. 미안해. 지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지우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을 두드려도 괜찮아요 하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지우가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엄마 안 만날 거예요. 지우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온 사람이에요. 이제 와서 뭐가 달라져요? 할머니 혼자 저 키우신 건데 이제 와서 엄마 행세하겠다는 거예요? 지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엄마 없이도 잘 컸어요. 할머니가 계셨으니까요. 엄마 필요 없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우는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얼마나 엄마를 그리워했는지 제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지우를 학교에 보내고 빨래를 널러 베란다에 나갔는데 아래 공원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우리 집이 보이는 위치에 앉아서 고개를 들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민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점심때쯤 다시 보니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민지는 공원 벤치에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가 오는 날에도 우산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가 학교 가는 시간이면 민지는 일어나서 멀리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가 골목을 나서면 뒤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라질 때까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공원으로 내려갔습니다. 민지야, 집에 가. 엄마. 이러고 앉아 있는다고 지우 마음이 변하는 거 아니야. 시간이 필요해. 저는 그냥 지우 보고 싶어서요. 이렇게라도 보고 싶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 크고 있는지, 건강한지, 혹시 아픈 데는 없는지, 멀리서라도 확인하고 싶어요. 너도 힘들겠다. 근데 지우는 더 힘들어. 엄마가 집 앞에서 기다린다는 걸 알면 부담스러워 할 거야. 지우는 모를 거예요. 제가 조심할게요. 절대 나타나지 않을게요. 그냥 이렇게만 있게 해주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또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기침이 또 났습니다. 이번엔 정말 심했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한참을 기침했는데 피가 나왔습니다. 손수건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병원 검사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레가 정밀 검사 날이었습니다. 내가 만약 정말 큰 병이라면 지우는 어떡하지? 혼잣말이 저도 모르게 새어나왔습니다. 검사 당일 저는 지우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오늘 친구 만나러 가. 어디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버스 타면 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CT 촬영을 하고 조직 검사를 하고 피 검사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보호자분 같이 안 오셨나요? 혼자 왔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희끄무레한 화면에 뭔가 하얀 게 보였습니다. 폐암입니다. 3기 말에서 4기 초 정도로 보입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치료하지 않으면 6개월에서 1년. 치료해도 1년에서 2년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제 목소리가 이상하게 침착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오히려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 시작하셔야 합니다. 지금 시작하면 생각해 볼게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차들이 달리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멈춰 있었습니다. 1년, 길어야 2년,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버스 정류장에서 저는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할머니가 너 혼자 두고 가게 생겼어. 집에 돌아왔을 때 지우는 아직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민지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야, 나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우는 괜찮아.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전화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우리 집으로 와. 지우 학교 간 시간에. 다음 날 민지가 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 마치 남의 집에 온 손님 같았습니다. 10년 전까지는 이 집이 민지 집이었는데. 앉아. 민지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제가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하셨어요.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지야. 네, 엄마. 엄마가 암이래.
민지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폐암. 3기 말에서 사기래. 길어야 2년. 엄마.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제가 민지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를 부탁해. 민지는 제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우는 게 아니라 눈물만 주르르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안 돼요. 이럴 수 없어요. 민지야, 우리 둘 다 알잖니. 내가 없으면 지우는 혼자야. 치료받으세요. 항암 치료라도 하세요. 그럼 더 힘들어. 지우가 병원 다니는 나 보면서 얼마나 걱정하겠어. 제가 민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라도 있어줘야 해. 제발.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불안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근데 엄마, 지우가 절 받아들일까요? 10년 동안 버린 엄마를. 시간이 걸릴 거야. 근데 해야지. 내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 그날 이후 민지는 여전히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보슬비였는데 점점 새졌습니다. 베란다로 나가 빨래를 걷으며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민지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저 아이가 미쳤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우산을 챙겨 들고 현관을 나서려는데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응? 아, 그냥 잠깐. 우산 2개 드세요? 누구 만나세요? 지우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이 아이 정말 눈치가 빨라졌습니다. 아니야, 그냥. 그때 창밖으로 민지가 보였습니다. 비를 맞으며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도 봤습니다. 창가로 다가가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엄마네요. 지우야. 왜 저러고 있어요? 비 맞으면서. 지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화가 나 있어도 결국은 엄마니까요. 할머니, 우산 가져다 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우야, 내가? 아니요. 할머니가 가세요. 저는 아직 얼굴 보기 싫어요. 지우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우산을 들고 공원으로 내려갔습니다. 민지야.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집에 가. 감기 걸려. 괜찮아요. 저는 그때 민지의 몸이 휘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민지야. 제가 황급히 다가가 민지를 흔들었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열이 있었습니다. 심하게.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젊은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119 불러주세요. 빨리요. 그리고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우리 집 창문에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놀란 얼굴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민지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저도 함께 타려는데 누군가 뛰어왔습니다. 지우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갈게요. 지우야, 빨리요. 출발해야죠. 지우가 제 손을 잡고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고열과 탈진입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못 드신 것 같고 비를 맞아서 폐렴 초기 증상도 보입니다. 심각한가요? 입원 치료 필요합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 딸입니다. 지우가 옆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을 꽉 쥐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민지를 병실로 옮겼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민지는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우가 병실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문틈으로 민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우야, 들어가 볼래? 아니요. 그래도 엄마잖아. 할머니가 계시면 돼요. 저는 밖에 있을게요. 지우가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민지야,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밤 9시쯤 민지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정신 차렸니? 물 마실래?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민지가 천천히 마셨습니다. 지우는? 밖에 있어. 저 때문에 병원까지 왔어요? 응. 내가 쓰러지는 거 봤으니까.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우가 저 걱정했나요? 당연하지. 아무리 화가 나도 엄마잖아. 그때 병실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편의점에서 죽 사올게요. 환자분 드셔야 하잖아요. 지우야, 들어와. 제가 손짓했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금방 다녀올게요. 지우가 사라졌습니다. 민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지우가 저를 환자분이라고 했어요. 엄마가 아니라. 그래도 죽을 사다 준다잖아. 마음이 있다는 거야. 30분 후 지우가 죽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 앞에 놓고 노크했습니다. 할머니, 죽 가져왔어요. 여기 놔둘게요. 들어와서 줘. 아니요. 저는 집에 갈게요. 할머니는 여기 계세요. 지우야, 내일 학교 있어요. 먼저 갈게요. 지우가 돌아서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빨리 나으세요. 그리고 다시 걸어갔습니다. 민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지우가 제 걱정했어요. 빨리 나으래요. 그래, 우리 지우 착한 아이지.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조금씩, 아주 조금씩 풀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 후 민지가 퇴원했습니다. 지우는 병원에 오지 않았지만 매일 저녁집에서 죽을 끓여 제가 병원에 갖다 주도록 준비해 뒀습니다. 할머니, 이거 갖다 드리세요. 몸 회복하려면 잘 먹어야 하잖아요. 지우야, 내가 가져다 주면 저는 숙제해야 해요. 할머니가 가세요. 지우는 여전히 민지를 피했지만 챙기고 있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지우 보러 가도 될까요? 아직은 안 돼. 조금만 더 기다려. 얼마나요? 지우가 준비될 때까지.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쉬워하면서도 이제는 기다릴 수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가 제 방에 왔습니다. 할머니, 잠 안 주무세요? 응, 아직. 지우가 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많이 아팠어요? 응, 좀 아팠지. 저 때문인가요? 아니야. 그냥 몸이 안 좋았던 거야. 지우가 한참을 말하지 않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직은 엄마 얼굴 보기 싫어요. 근데 죽을 때는 걱정됐어요. 그게 이상해요. 화가 나는데 걱정도 돼요. 제가 지우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가족이야. 화가 나도 미워도 걱정되는 게. 할머니는 엄마 용서했어요? 할머니는
할머니는 원래부터 용서하고 있었어. 지우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오랜만에 어린아이처럼.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천천히 하면 돼. 서두르지 않아도 돼.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내가 없을 때를 대비해야 하는데, 기침이 또 나오려고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우 앞에서는 절대 안 되니까. 민지가 태어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민지를 피했지만 조금씩 변화가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우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엌에 들어가자 지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할게요. 할머니는 쉬세요. 괜찮아. 지우야 공부해야지. 아니에요. 요즘 할머니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지우의 눈빛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웃으며 지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지우 다 컸네. 그날 밤 저는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기침도 심했고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서류들이 신경 쓰였습니다. 병원 진단서, 검사 결과지, 의사 선생님이 주신 암 관련 자료들, 모두 지우가 절대 보면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우에게는 친구를 만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응, 나이 먹으니까 친구들 만나는 게 좋더라.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을까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항암 치료 안 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6개월도 장담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호자분께 말씀은 하셨나요? 아직요. 빨리 말씀하셔야 합니다. 혼자 감당하시기엔 너무 힘드실 겁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우는 학교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로 받은 서류들을 옷장에 넣으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문을 여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류들이 조금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깔끔하게 정리해 둔 것 같은데 혹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지우가 본 건 아니겠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평소와 같았습니다. 얼굴도 평범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이야. 안 봤나 보다. 저녁을 먹고 지우는 방에서 공부한다며 들어갔습니다. 저도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약을 먹고 잠을 청했습니다. 새벽 2시쯤 뭔가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지우 방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지우야? 제가 일어나 지우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지우야, 문 열어.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지우야,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지우가 손에 뭔가 들고 있었습니다. 종이였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것은 제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폐암 말기, 여명 6개월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뭐예요? 지우야, 대답하세요. 이게 할머니 거 맞죠?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평생 저에게 소리를 지른 적 없는 아이가. 지우야, 진정해. 할머니가 설명할게.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할머니가 암이라고요. 6개월밖에 못 산다고요. 지우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진단서를 움켜쥔 채 울었습니다. 할머니, 안 돼요. 이럴 수 없어요. 저도 무릎을 꿇고 지우를 안았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말하려고 했는데. 언제요? 언제 말하려고 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요? 그게 아니라, 왜 혼자 병원 다니셨어요?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지우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없으면 저는 어떡해요? 저는 할머니밖에 없는데.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도 미안해. 걱정시키기 싫었어. 걱정시키기 싫어서요? 이게 걱정 안 되는 일이에요? 지우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치료받으세요. 항암 치료하세요. 지우야, 그게. 제발이요.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아르바이트 더 할게요. 학교 그만둬도 돼요. 안 돼. 그건 안 돼. 제가 지우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는 학교 다녀야 해. 졸업해야 해. 할머니 때문에 내 인생 망치면 안 돼. 할머니가 없는데 무슨 인생이에요. 지우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밤새 울었습니다. 둘이서 안고 위로할 말도 없이.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 앉아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혼자 두면 안 돼요. 제가 봐야 해요. 지우야, 학교 안 가요. 오늘은 할머니랑 있을 거예요. 점심때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우 연락 받고. 지우가 민지를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민지가 들어와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우가 진단서를 민지에게 건넸습니다. 민지가 그것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이게. 민지야, 미안해. 너한테도 말 못했어. 민지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왜요? 왜 혼자? 너희들 걱정시키기 싫었어. 걱정시키기 싫어서요? 민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엄마, 제가 돌볼게요. 이제 제가 있잖아요. 병원 모시고 다닐게요. 항암 치료 받으세요. 민지야. 제발요, 엄마. 포기하지 마세요. 저 이제 막 돌아왔는데. 민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효도도 못했는데. 이제라도 하게 해주세요. 지우가 민지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민지 곁에 자발적으로 앉은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말이 맞아요. 치료받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두 사람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와 민지가 처음으로 같은 편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항암 치료받으면 너무 힘들어. 지우가 그런 할머니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도 살아계셔야죠.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없으면 저는 어떡해요. 지우야. 제가 지우와 민지의 손을 각각 잡았습니다. 그래서 너희 엄마가 있잖아. 할머니가 없어도 엄마가 있어. 싫어요. 엄마 필요 없어요. 할머니만 있으면 돼요. 지우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민지는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말에 상처받은 얼굴이었습니다. 지우야, 그 말은 안 돼. 엄마한테 미안해. 싫어요. 지우가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와 저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엄마, 지우 말이 맞아요. 제가 엄마 노릇 못했으니까요. 민지야, 이제라도 하면 돼. 할 수 있을까요? 10년이나 버린 아이를. 해야지. 할머니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 그날 밤 지우는 제 방문 앞에 이불을 깔고 잤습니다. 지우야, 왜 여기서 자니?
방해가 싫어요. 할머니 혼자 두면 안 돼요. 혹시 밤에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지우야, 저 여기서 잘 거예요. 문틈으로 지우가 보였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데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할머니가 너를 혼자 두고 가게 생겼어. 진실이 밝혀진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계속 제게 항암 치료를 받으라고 설득했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대신 통증을 줄이는 약만 먹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이러다가 정말. 지우야, 할머니는 괜찮아. 약 먹으면 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매일 몸이 약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계단 오르기도 힘들었고 요리하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민지가 자주 집에 왔습니다. 청소를 해주고 밥을 해주고 제 병원 동행도 해주었습니다. 지우는 민지를 여전히 불편해했지만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약 시간이에요. 알았어, 지우야. 짧은 대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우가 민지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2월이 되었습니다. 지우의 졸업식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졸업식에 꼭 오셔야 해요. 제가 학사모 쓴 거 보셔야죠. 그럼 당연히 가야지. 우리 지우 대학 졸업하는데.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었습니다. 요즘 몸 상태로 오래 서 있을 수 있을까? 졸업식 전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내일 꼭 오셔야 합니다.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내일은 손녀 졸업식이 있어서요. 할머니, 심각합니다. 졸업식 후라도 꼭 오세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지우 졸업식과 병원 진료, 둘 다 중요했습니다. 그날 밤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지야, 내일 지우 졸업식에 너만 가줄래? 네. 엄마는요? 할머니는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그럼 제가 엄마 모시고 갈게요. 졸업식은? 안 돼. 졸업식에는 가족이 있어야지. 내가 가. 근데 지우가 저만 가면 실망할 거예요. 괜찮아. 할머니가 나중에 설명할게. 제발 부탁이야. 민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졸업식 당일 아침, 지우가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학사모와 학사복을 입은 모습이 너무 예뻤습니다. 할머니, 어때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긴. 우리 지우가 제일 예뻐. 제가 나무 빗으로 지우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빗겨주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할머니, 30분 후에 출발해야 해요. 준비하세요. 지우야. 할머니가 미안한데. 왜요? 할머니 몸이 안 좋아서 졸업식에 못 갈 것 같아. 지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아픈 건 아니고 그냥 좀 피곤해서. 너 엄마가 대신 갈 거야. 싫어요. 할머니가 가셔야 해요. 지우야, 할머니는 정말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제 졸업식인데. 알아. 할머니도 가고 싶어. 근데 정말 못 갈 것 같아. 대신 사진 많이 찍어와. 할머니한테 보여줘. 지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얼굴로 집을 나갔습니다. 민지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가자. 늦겠다. 네. 두 사람이 떠난 후 저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할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입원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안 돼요. 손녀 졸업식 끝나고요.
할머니, 제발이요. 오늘만요. 검사를 받고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앞이 흐려졌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간호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같은 시각 졸업식장. 지우는 동기들과 함께 졸업장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관중석에서 지우를 향해 손을 흔들었지만 지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지우. 지우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지우가 단상으로 올라가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관중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졸업장을 받고 관중석을 둘러봤습니다.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없었습니다. 민지만 혼자 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졸업장을 손에 든 채로 졸업식이 끝나고 지우가 민지에게 왔습니다. 엄마, 할머니는요? 병원 가셨어.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이요? 어느 병원이요? 대학병원. 지금 가요. 빨리요. 둘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내내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안내 데스크에 물었습니다. 김순자 환자분 어디 계세요? 잠시만요. 중환자실에 계시네요. 3층입니다. 중환자실이요?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의사 선생님이 서 계셨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 손녀예요. 할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검사 도중에 쓰러지셨어요. 호흡이 안 되셔서 지금 산소 호흡기를 달고 계십니다. 그럼 괜찮아지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습니다. 지우가 비틀거렸습니다. 민지가 급히 지우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면회는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침대에 저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달고 온갖 선들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달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저 지우예요. 정신 차리세요.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지우가 보였습니다. 지우야. 네, 할머니. 저예요. 제가 왔어요. 졸업식. 잘했어? 네. 졸업했어요. 지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왜 이러세요?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미안해. 할머니가 거짓말했어. 민지도 옆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안 돼요. 제가 떨리는 손으로 지우와 민지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지우야. 민지야. 네, 엄마. 네, 할머니. 서로 잘 지내. 할머니,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 안 가시잖아요. 지우야. 할머니 말 들어. 기침이 났습니다. 산소 호흡기 때문에 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네, 엄마. 용서해줘. 엄마도 힘들었어. 할머니. 민지야. 지우 부탁해. 잘 돌봐줘. 네, 엄마. 꼭요. 제가 잘 돌볼게요. 세 사람이 손을 맞잡고 울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기계음만 들리는 그곳에서 밤이 되었습니다. 지우와 민지는 중환자실 밖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지우가 처음으로 민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돌아가시는 거예요? 민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안 돼요. 할머니 없으면 저는. 지우야.
민지가 지우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엄마가 있어. 내가 있잖아. 지우가 민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엄마 품에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나도 무섭다, 지우야. 나도. 두 사람이 복도에서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화해였습니다. 사흘밤을 중환자실에서 보냈습니다. 지우와 민지는 교대로 사흘밤을 중환자실에서 보냈습니다. 지우와 민지는 교대로 제 곁을 지켰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기적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넷째 날 아침 저는 눈을 떴습니다. 산소 호흡기 너머로 지우가 보였습니다.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야위었고 눈밑이 퀭했습니다. 지우야. 제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지우가 깜짝 놀라며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응. 간호사를 불러 의사 선생님이 왔습니다. 검진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잠깐 호흡기를 빼드릴게요. 대신 말씀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산소 호흡기를 빼고 대신 산소 마스크만 착용했습니다. 숨쉬기가 조금 편해졌습니다. 지우야, 내 엄마는 화장실 갔어요. 금방 올 거예요. 저는 지우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부탁 들어줄래? 무슨 부탁이요? 뭐든지 할게요. 할머니 집에 가서 서랍에 있는 나무 빗 좀 가져다 줘. 나무 빗이요? 그 오래된 빗? 응.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내 머리 빗겨주고 싶어.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무슨 소리예요? 마지막이라니. 지우야, 제발.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민지에게 부탁하러 나갔습니다. 30분 후 민지가 그 낡은 나무 빗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가져왔어요. 빗을 보는 순간 지난 10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지우 머리를 빗겨주던 그 시간들. 우리 예쁜 지우 공주하던 그 말들. 지우야, 이리 와. 지우가 침대 옆으로 왔습니다. 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민지가 급히 등을 받쳐주었습니다. 엄마, 무리하시면 안 돼요. 괜찮아. 이것만 하면 돼. 지우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 빗을 들었습니다. 지우의 긴 머리카락을 천천히 빗었습니다. 우리 예쁜 지우 공주. 습관처럼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지우도 울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지우야, 머리를 빗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너한테 미안한 게 하나 있어. 뭐가요? 내 엄마를 빨리 찾아주지 못한 것. 할머니, 지우야, 내 엄마 용서해줘.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들어, 지우야, 내 엄마도 힘들었어. 10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어. 옆에서 듣고 있던 민지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선택이 어려웠던 거야. 빗질을 멈추고 지우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없으면 내 엄마밖에 없어. 제발 용서해줘. 지우가 고개를 돌려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지는 벽에 기대서서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지우야,
이리 오세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지우 앞에 섰습니다. 지우가 침대에서 내려와 민지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엄마.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정말 많이 원망했어요. 지우야, 미안해. 왜 날 버렸냐고. 왜 한 번도 안 왔냐고. 매일 울었어요. 민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딸 앞에서 지우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엄마도 매일 울었어. 엄마,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내 생각했어. 밤마다 내 어릴 때 사진 보면서 울었어.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었어. 그럼 왜 안 왔어요? 엄마가 겁쟁이라서 내가 엄마를 미워할까봐 무서워서. 민지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지우를 올려다봤습니다. 지우야, 엄마 용서해줘. 평생 속죄하며 살게. 제발. 침대에서 이 모습을 보던 저는 말했습니다. 지우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내 엄마도 그랬을 뿐이야. 미워하지 마. 이해해줘. 지우가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무릎 꿇은 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민지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지우가 민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엄마. 민지도 딸을 꽉 안았습니다. 10년 만에 품에 안는 딸. 10년 만에 듣는 엄마라는 말. 지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랑해. 엄마가 너무 사랑해. 두 사람이 병실 바닥에서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10년의 시간, 10년의 그리움, 10년의 미안함이 모두 그 눈물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기뻐서, 안도해서, 그리고 조금은 슬퍼서 이제 할머니가 없어도 괜찮겠구나. 저 둘이 서로 있으니까. 한참 후 두 사람이 일어나 제 침대로 왔습니다. 손을 잡고 엄마와 딸이 할머니 고마워요. 저희 화해시켜 주셔서. 저는 나무 빗을 민지에게 건넸습니다. 민지야, 이거 너 주는 거야. 엄마, 이건 할머니 빗인데 이제 내가 지우 머리 빗겨줘. 할머니 대신. 민지가 떨리는 손으로 빗을 받았습니다. 엄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넌 지우 엄마니까. 지우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민지가 빗을 들고 지우 머리카락을 빗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우리 예쁜 지우. 민지가 제가 했던 말을 따라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가 웃으며 울었습니다. 민지도 웃으며 울었습니다. 저도 웃으며 울었습니다. 잘했어. 참 잘했어. 우리 지우, 우리 민지. 그날 밤 세 사람이 병실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지우는 제 오른쪽에서 제 손을 잡고 있었고 민지는 왼쪽에서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많이.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밝은 보름달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비춰주는 것처럼 저는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지우에게 엄마가 생겼으니까, 민지에게 딸이 돌아왔으니까 눈이 감겼습니다. 편안하게 두 손에 각각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은 채 할머니, 엄마,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대답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냥 잠들고 싶었습니다. 편안하게, 이 평화로운 순간에 그날 밤
저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지우와 민지의 손을 잡은 채로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고 그들이 서로를 품에 안았으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이별이었습니다. 사흘 후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장례식장이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식당 사장님, 동네 이웃들, 지우 친구들 모두 조용히 와서 절을 하고 갔습니다. 지우는 검은 상복을 입고 영정 사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다 말랐는지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민지가 지우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지우야, 뭐라도 먹어야지. 할머니가 보시면 속상해 하실 거야. 배가 안 고파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엄마. 지우가 처음으로 민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안 슬퍼요?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프지. 너무 슬퍼서 숨이 막혀. 근데요? 근데 엄마가 마지막에 웃으셨잖아. 우리 둘 보면서 그게 위로가 돼. 지우도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지은 평화로운 미소를 엄마가 행복하게 가신 것 같아. 걱정을 다 내려놓고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민지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저 어떡해요. 할머니 없이 내가 있잖아. 엄마가 있어.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간 후 민지가 할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지우와 민지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지우야, 이거 봐. 지우가 와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우와 민지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할머니는 이미 곁에 없겠지. 미리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구나. 지우야, 10년 동안 할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외롭고 힘들었지? 친구들은 다 엄마 아빠랑 사는데 너만 할머니랑 살아서 속상했을 거야. 하지만 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 오히려 할머니를 웃게 해주려고 애썼지. 고마워, 우리 착한 지우. 할머니가 제일 걱정한 건 내가 사랑을 모르고 자랄까 봐였어.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가 나중에 사랑하는 법을 알까? 그게 가장 무서웠단다. 그래서 할머니는 매일 내 머리를 빗기며 우리 예쁜 지우 공주라고 말했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거든. 민지야, 10년 동안 정말 힘들었지? 엄마는 알아. 내가 매일 밤 울었다는 거. 지우 생각에 잠 못 이뤘다는 거.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는 거. 다 알아. 엄마는 너를 나쁜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선택이 어려웠던 딸이라고 생각해. 누구나 인생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거든. 넌 최선을 다했어. 그걸로 충분해. 이제 지우를 부탁한다. 할머니가 10년 동안 했던 것처럼 아침마다 지우 머리를 빗겨주렴. 그리고 말해줘. 우리 예쁜 지우라고. 그게 지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란다. 지우야, 내 엄마를 용서해줘서 고마워. 할머니가 마지막에 너희 둘이 안고 있는 걸 봤을 때 정말 행복했어. 이제 할머니는 아무 걱정 없이 갈 수 있어. 너희 둘이 서로를 돌보며 잘 살아갈 거라는 걸 알거든. 사랑한다. 많이. 할머니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지우와 민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응, 끝까지 우리 걱정하셨어. 두 사람이 꽉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없는 세상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전부가 된 두 사람.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는 4월, 지우와 민지는 할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엄마, 여기에요. 지우가 깨끗하게 관리된 묘비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민지는 매달 한 번씩 여기 와서 청소를 했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두 사람이 나란히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왔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에 취직했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회사예요. 다음 달부터 출근해요. 민지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 지우랑 저랑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작은 투룸인데 지우 방도 있고 저 방도 있어요. 매일 아침같이 밥 먹고 있어요. 지우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나무 빗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기억하세요? 엄마가 매일 이걸로 제 머리 빗겨줘요. 할머니처럼요. 민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는데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지우가 엄마가 할머니만큼 잘한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그래도 할머니 흉내는 낸다며?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할머니 묘 앞에서 할머니, 지우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 엄마 만났어요. 용서하는 법도 배웠어요. 고마워요. 민지도 묘비에 손을 댔습니다. 엄마, 저도 딸을 되찾았어요. 엄마가 주신 마지막 선물이에요. 감사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쓰다듬어 주는 것처럼. 지우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 보이는 것 같아요. 구름 사이에서 웃고 계신 것 같아요. 나도 그래. 할머니가 우리 보고 계실 거야.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응? 우리 잘 살 수 있을까요? 할머니 없이? 민지가 지우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할 수 있어. 할머니가 그렇게 믿고 가셨잖아. 네. 지우도 민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열심히 살아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게. 그래, 그렇게 하자. 두 사람이 다시 묘비를 향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묘지를 나섰습니다. 손을 잡고 엄마와 딸이, 할머니가 이어준 두 사람이. 묘지 입구에서 지우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벚꽃 꽃잎이 할머니 묘비 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안녕 할머니. 다음 달에 또 올게요. 민지도 뒤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평안히 계세요. 두 사람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봄볕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길을. 할머니 묘비 위로 벚꽃 꽃잎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마치 축복하듯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지우는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머리 빗겨주세요. 알았어. 민지가 그 낡은 나무 빗을 들고 왔습니다. 지우 뒤에 서서 천천히 머리를 빗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쁜 지우. 민지가 할머니처럼 말했습니다. 지우가 거울 속 민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할머니처럼 잘하시네요. 그치? 1년 동안 연습했거든. 근데 엄마, 응? 할머니 목소리랑 똑같아요. 방금 민지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다. 할머니가 도와주시나 봐. 지우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네, 할머니가 우리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민지가 계속 지우 머리를 빗었습니다. 할머니가 10년 동안 했던 것처럼 사랑을 담아서.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고 따뜻한 노을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끝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집니다. 할머니에서 엄마로, 엄마에서 딸로, 나무 빛 하나에 담긴 사랑처럼 영원히